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롤라 크럭이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대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설명을 드릴 것이고 구체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모든 것을 다룰 것이고 학생들이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제 스크린을 공유하여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모든 분들은 음소거 상태로 유지되며 질문은 챗박스 기능을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화 통역을 위하여 CJ 할사키 선생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요. 수화 통역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오는 화면을 핀으로 고정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수화 통역 하시는 분의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핀을 설정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CJ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학부모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카랄레 클럭으로 칼라레이아가 제 이름이고 저는 센트럴리아 초등교육부의 혁신기술 도입을 담당하는 팀인 INIT에 속해 있고 제 파트너는 진아이고 현재 시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소 프로그램은 보통 저학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학년, 고학년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은 오늘 아침 시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녹화되어 부모님께 유튜브로 공유될 것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 다시 한번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대답할 것이며 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클래스룸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새로운 탭에 학교에서 대여한 크롬북이나 가정의 개인 기기를 이용하셔서 classroom.google.com을 치시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클레버 통합 계정을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링크를 제공해 주셨다면 말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클레버 통합 계정으로 먼저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를 완료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님의 기기나 형제 자매의 기기를 사용해서 형제 자매의 계정이나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서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신의 크롬북을 이용한다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들은 누구라도 교육부의 크롬북을 대여할 수 있고 가정에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학교 아이디로 클레버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학생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고 듣고 있는 수업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클래스룸이 2020-2021 교실 18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현재 수업 진행 중인 선생님의 반이고 앞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과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제출 마감일이 오늘까지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내일까지 있는 과제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만약 아이템의 제출 마감일을 설정하면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교사가 특정한 제출 마감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제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에 조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학생이 일단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런 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조인 클래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클래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저에게 연락하셔서 학생이 클래스에 조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듯이 여기 제 이름과 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학생이 클래스 코드를 넣으면 저 자리에 학생의 이름과 이메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드를 친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조인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선생님의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챗박스에 질문이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지 아닌지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시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부 선생님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학생으로 교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수업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 파트너 선생님의 교실이고요. 제가 학생이 된 것처럼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이름은 구글 클래스룸 학부모 트레이닝이고요. 저는 이 수업에 학생으로 참여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Stream, Classwork, People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스트림은 선생님이 모든 과제를 올리고 공지사항을 올리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올리는 내용을 모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학생들이 쉽게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종이 바인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탭을 가지고 있는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폴더를 클래스 워크 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워크를 누르면 왼쪽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올려놓은 목록입니다. 영어, 세주회, 시험, 수업, 제가 예로 몇 개 올려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All Topic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고자 하는 과제는 구글 닷이라는 형태의 과제입니다. 구글 닷은 워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 닷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으로 저는 과제 보기, 즉 뷰 어사이먼트를 클릭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과제가 적혀 있는 부분을 간단히 클릭해도 좋습니다. 교사가 이 과제를 내면서 각각의 학생들은 자신만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학생의 이름과 성이 적혀 있습니다. 때때로 이름만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제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바로 문서에 적을 수 있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선생님께서 보기 전용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Access Request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이 떠 있다는 것은 선생님이 바로 문서에 적은 것을 원하지 않고 아마 보기만 하고 다른 종이에 적어야 한다든지 다른 지시사항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바로 적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름이 적혀 있고 바로 타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문서 과제를 내주면서 단지 보기만을 원하는지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띄고요. 그리고 그 말은 학생들은 바로 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나가서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구글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은 아까 구글 닷이라는 그 문서랑 다른 형태로요. 이거는 워드랑은 다른 것입니다. 구글 슬라이더는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view assignment, 즉 과제 보기를 선택해서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지만 제가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저는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타이틀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시사항이 로봇을 가리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은 여러 슬라이드가 있는 문서를 과제로 내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복사해서 편집하고 변경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심지어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하는 것까지 과제로 낼 수 있습니다. 가상 수업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제는 예전에 저나 진아 선생님께서 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미 했을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기능을 Ctrl C 키와 Ctrl V 키를 이용해서 키보드 사용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셔츠랑 친구는 지우겠습니다. 이전에 교육에 사용한 것이 남아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로봇을 숨기라고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슬라이드로 내려가서 넣고 싶어 있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저는 티셔츠를 넣고 싶어서 티셔츠가 있는 슬라이드로 가서 한 번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티셔츠 원하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한 번만 눌러서 크롬북에서는 Ctrl C를 선택해서 로봇이 있는 슬라이드로 이용해서 Ctrl B 키를 이제는 이용해서 한 번만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셔츠를 드래그해서 로봇을 쪽으로 가지고 가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로봇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보니까 돼지 그림을 넣고 싶어서 그걸 선택해서 아까 한 것처럼 Ctrl C를 누르고 로봇이 있는 슬라이드로 가서 Ctrl B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로봇보다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 돼지를 크기를 작게 하고 위치도 이동해 봤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로봇과 그의 친구에 대해서 적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학생들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Click to Add Text를 눌러서 글씨를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한 줄만 적을 수도 있지만 전체 문단을 적을 수도 있고요. 이는 선생님이 주시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 과제를 다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장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체크마크가 클라우드에 있으면 구글 슬라이드나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이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를 누르면 변경된 사항이 모두 구글 드라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됩니다. 이제 다시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제 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고 제출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 로버트는 티셔츠 입고 있고요. 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글도 남아있네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이 과제를 제출해도 된다는 거고요.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턴인이라고 적혀있는 제출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정말 제출할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팝업 창으로요. 그럼 제가 제출 턴인을 누르면 그 말은 이 과제가 제출되어서 이제 선생님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실수를 한 경우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위에 있는 unsubmit 제출 안 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경우는 다시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제는 다 한 것이 되고요. 다시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겠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구글 클래스룸 페런츠 트레이닝이라고 적힌 반 이름을 누르면 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곳에 수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실로 돌아왔고요. 저는 선생님이 퀴즈를 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퀴즈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를 누르면 구글 폼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을 눌러서 학생으로서 접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나와 있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좋은 하루 보냈나요? 라는 게 문제고요. Yes라고 할 수 있어서 원하는 답을 선택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제출한 것이 되고요.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답을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는 0점 만점에 0점으로 나오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될 수도 있고 주관식이나 길게 주관식을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퀴즈 문제는 이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퀴즈 문제는 정답이 있어서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퀴즈를 치고 학생이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를 닫고 다시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퀴즈에서 이미 제출했다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출하지 않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버튼 unsubmit도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다시 가면 선생님이 질문을 올려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올려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생님들의 선호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가서 대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분이 어떤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과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제출 버튼 턴인을 이용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제출할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정말 제출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제출했다고 나오고 이제 선생님이 허락하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의 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어서 보실 수는 없는데요. 자, 이제는 다른 과제를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주신 다른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널이 있네요. 저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학생으로 이 문서를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누르니까요. PDF 파일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PDF는 바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편집 기능이 따로 없는 한은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없어 보이고
밑으로 가도 그렇고 밑으로 쭉 내려가도 그렇고요. 그 학생이 원하는 것은 편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마우스를 위로 가지고 가서요. 오픈 위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열 수 있는 그 파일에 대한 옵션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대여한 크롬북이라면 오픈 위드 애노테이티드 캠이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이는 교육부의 기기에는 모두 깔려 있습니다. 참, 질문이 있어서 대답하겠습니다. 질문은 시소를 이용하거나 구글 클래스룸 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일부 선생님은 둘 다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는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에 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시 이제 과제로 가서, 애노테이트 케미 프로그램으로 오픈 위드 해서 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 기기에는 이미 이 케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부에서 대여한 기기가 아닌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케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떻게 케미를 개인 기기에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케미를 이용하는지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마크업 툴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제가 이미 제출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아침에 학부모 교육에서 제출해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편집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저널로 가서 unsubmit, 제출 안함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나온 이유가 리프레시 다시 말해서 새로 고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시 제출 안 하면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하고 케미를 이용해서 오픈 위드 케미 해가지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색깔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제 T가 적힌 곳을 눌러서 글자 크기나 색깔 같은 걸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 크기 14에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 문서를 편집하라고 했다면 키를 눌러서 텍스트 박스를 먼저 누르고 그런 후에 글자를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네. 뭐가 흥미진진한지에 대한 대답을 적었고요. 그리고 날짜를 적기 위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T를 한 번 더 눌러서 원하는 곳에 다시 선택하면 다시 텍스트 박스가 나와서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칸도 같은 형식으로 T를 눌러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글씨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타입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적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고요. 뭐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서는 보니까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그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페인트 붓처럼 생긴 것을 선택해서 책을 선택하고 빨간색을 선택해 보게요. 그리고
굵기도 두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두꺼운 걸로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줄을 칠 수도 있고 동그라미나 네모를 만들 수도 있네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만든 다음에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요. 굵기를 좀 바꿔서요. 책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책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이 케미를 이용해서 PDF 파일에 어떻게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저널이나 수학, 숙제 뭐 이런 것들을 낼 때 이런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케미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서 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턴인이라고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와 연결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를 클릭하고 거기에 보면 모든 변경이 저장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서 중간중간 지금 저장이라는 Save Now를 클릭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하면 저장되었다고 표시되고 이제 닫으면 됩니다. 과제가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가보면 PDF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하거나 아니면 새로 고침 버튼을 이용해서 보통 새로 고침 리프레시 버튼이 왼쪽 상단에 있는데요. 저 버튼을 누르면 99.99%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출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케미는 여러 곳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케미를 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케미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챗박스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hemiapp.com이라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홈페이지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아랫부분에 저렇게 나오고 오른쪽 크롬용 케미가 있고 이걸 눌러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어팍스나 사파리와 같은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앱 설치라고 되어 있는 저걸 이용해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케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앱을 이용해서 PDF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케미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크롬용 케미를 설치하셔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미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다시 구글 클래스룸에 가면 나중에 올라온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과제가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제가 제출한 거라고 나와서 제출 안 함, unsubmit를 눌러서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my math 페이지를 닥 문서 형식으로 적을 수 있거나 케미를 이용하여 적을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글 슬라이드 형식으로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텍스트 박스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텍스트 박스를 눌러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가서 변경된 게 다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거나 새로 고침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과제를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올해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것이 또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챗박스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 연락 정보랑 파트너 선생님 지나 해커슨 선생님의 연락 정보를 다시 올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챗박스에도 연락처를 남길 것이니까요. 챗박스에서도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나 교육부에서 이 영상의 녹화본을 다음 주 중으로 웹사이트 링크에 올릴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케미 설치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용하는 기기가 아마 개인 기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육부 기기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크롬북, 데스크탑, 아이패드, 네, 크롬북이라고 하시는데요. 크롬북은 케미 웹사이트에 가셔서 크롬 익스텐션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설치와 관련된 질문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박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 학생들도 오늘 학부모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받는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면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는데요. 저희들한테 학생이 개별적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용어를 쓴다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케미를 이미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 아마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관련 주제를 과제로 내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그 형태로 과제를 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생님에 따라 각각 다른 과제를 선택해서 내게 되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가 어떤 건지 물어보셨는데 케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케미는 케미앱.com 웹사이트에 가셔서 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크롬 익스텐션은 뭐고 케미는 뭔가요 하고 다시 질문해 주셨는데요. 케미는 이제 PDF 파일을 학생들이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이라든지 연습 문제 등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 적어서 제출하는 과제를 위해서 그걸 손으로 적은 다음에 사진을 찍고 이런 과정보다 훨씬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박스나 그림 툴을 사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생님이 그런 과제를 내신다면 종이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음소거로 해놓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런 것이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챗박스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센츄아리아 교육부는 부모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매일매일 로그인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격 교육을 진행하면서 모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나 제 파트너 선생님이신 진아 선생님에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케미에 대한 것인데요. 케미는 케미는 PDF를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노트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롬을 브라우저로 다운받으셔서 케미를 익스텐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학생이 개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유하는 기기를 사용해가지고 부모님 계정이나 형제 자매 계정으로 로그인해가지고 작성한 과제를 제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이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의 이니셜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사진이 올라와져 있고요. 학생의 계정인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더 질문이 없으시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는 녹화되어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언제나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화 통역을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